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정부에서도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하고 한 말일까요?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세제와 관련된 주무장관이죠.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고요. 일단 야당의 비판이 곧장 쏟아졌습니다. 배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세금 바꾸면 반드시 욕먹게 돼 있으니 주무장관인 구윤철 장관은 무조건 기어서 다녀라. 그러니까 낮은 자세를 강조한 이야기죠. 국민들의 이 어려움을 더 귀 기울여 들어라. 이런 해석일 겁니다. 그런데 이 농담조로 저렇게 얘기한 게 글쎄요. 세제 개편에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와 주무부처 장관이 웃으면서 나눌 얘기냐 이런 비판이 또 야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세제 개편 구윤철 장관이 혼자 했을까요?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거 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에도 3시간 넘게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를 했죠. 여기서 분명히 보유세의 방향도 직접 제시를 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도 계속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미 부동산 대토론회 이전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이게 발표가 되었을 때 국민적인 역풍이 오니까 대통령은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관계 장관에게 기어다니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 국무회의 생중계는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지점은 나오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대토론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부에게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세제 개편이 먼저 나와버린 것이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 순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안정적으로 국민들께 정부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장관들을 질책하는 모습들 이것은 책임감이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대통령의 사적 대출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계신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담당 장관에게 세금 바꾸면 욕 많이 먹어요. 앞으로 기어다니세요. 낮은 자세로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남 이야기 하듯이 아니 무슨 뭐 전혀 상관없는 남 이야기 하듯이 한 거 아니냐는 게 이제 야당의 지적이에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저게 웃으면서 농담조로 주고받을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국에? 네,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좀 가벼워 보일 수 있겠다는 점 제가 인정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야 이런 것들을 지금 농담으로 다루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드실 것 같고. 지금 진짜로 살 집이 없어질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맞춰갈 텐데
이게 지금 세제 뭐 합리화, 세제 뭐 형평성 맞추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안을 한 건데, 전 보유세 인상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 기조는 전 맞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지금 적게 올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전 방향은 맞다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의 정합성들이 잘 맞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안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리 내봐야 또 시정하고 또 시정하고 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약간 그런 이제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모든 게 다 무조건 반대하려고만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예를 들면 지금 예외 조항 같은 거, 신혼부부 뭐 네. 1주택자와 관련돼서 비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 차제에 내놓는,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정도의 지금 틈은 보였거든요. 네. 대통령께서도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수정하면서 가는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신 만큼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다듬어지고 또 네. 보완되는 계기가 있을 거라 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지금 내가 살던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정말 위기의 상황인데, 그게 저렇게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농담적으로 이렇게 발언이 되고 회자되는 게 정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지난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국민들의 반발, 야당만의 반발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정부의 홈페이지에 국민들이 의견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6천 건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7,600건이 넘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6천 건이 벌써 1,600건이 더 늘어난 건데, 내용들을 보면요, 주로 이런 글들입니다. 비거주 1주택 실거주 면제 사유에 장거리 통학, 별거 이런 것들 포함해달라라는 요청의 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 실생활과 연결된 그런 걱정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주택, 주거라고 네. 하는 거는 단순한 그냥 그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사연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예, 다 구구절절하죠. 그다음에 또 해외 출장이나 장기 체류를 가는 분들, 또 부모를 또 봉양하느라고 자기 집에서 이제 비거주 네. 잠시 할 수밖에 없는, 또 직장 때문에 또 비거주 할 수밖에 없는 네. 등등등등 여러 사연들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 네. 그냥 부자, 고가 주택이니까 세금을 때리자라는 거 가지고는 저는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 부동산에 대한 도구마에 빠져 있는 거다. 아. 편가르기예요, 이것도. 네. 부자와 가난한 자를 편가르고 네. 세금 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세제 개편안을 하지만은 막 발표하고 있지만은 부동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막 주택 가격을,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도구마에 빠져 있는 한 절대 옳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법안 자체도, 또 세제 개편안 자체도 너무 누더기고 너무 네. 복잡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해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국민들 삶을 점점 고통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 실제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는요,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세를 하려면은 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사전에 뭔가 공감되는 형성도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증세만 하고 끝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없다가 뒤통수를 맞은 예. 것들이 나왔거든요. 예. 세제 개편 물론 필요할 때가 있죠. 당연히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이거는 뭐 여당 관계자들도 종종 얘기하는 부분이죠. 의견 수렴, 좀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야 됐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제 국회에서 여당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여야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가 급등세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이 정책은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의원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그 내부에 독소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건 실패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한 발언이었죠. 한동훈 대표가 또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지원으로 돌려준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둔 다음에 어디다 쓸지를 정부가 정해서 다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삼모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아니 국민들이 알아서 쓰면 될 걸 세금을 더 거둔 다음에 정부가 지원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 그 부분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제 세금의 이 수위를 정하는 거는 당연히 그 사회가 이제 합의해 가는 것인데 정치적인 어떤 결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합리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침을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금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이거를 싫어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 수원이 확보가 되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정해져 있잖아요.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방으로 다 내린다. 지방의 어떤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세목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저건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보여요. 근데 오히려 지금 국민들께서 이야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부가 잘 새겨듣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보완해야 될 지점들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따져서 보완해야 된다 봅니다. 세금을 거두면 싫어하시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세금 걷어서 좋아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복지는 줬다 뺏으면 안 된다고 하고 세금은 글쎄요. 국민들 중에 세금 내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 세제 개편안으로 정부에서 초과로 들어오게 되는 세금이 한 3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직전에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것을 나눠줬었죠. 이 고유가 지원금에 대해서 들어갔었던 예산이 4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번에 나온 부동산 세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세제 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세금을 거두는 건 당연히 내야죠. 국민의 또 납세의 의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개편된 제도 때문에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정부가 지원금으로 주겠다. 필요한 곳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한동훈이 주장하는 게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 세제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다 하더라도 2년 뒤입니다. 2029년. 이제 앞으로 좀 보완을 계속 해 나갈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 네. 자체가 완전히 틀린 허구입니다. 3조가 아하. 거둘 수도 있고 30조가 더 거둘 수 있고 네네네. 3조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 서울에 같은 평수에 같은 모델인데 80억 합니다. 어허. 제가 사는 대구는 8억 합니다. 네. 그러니 80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투기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줄 테니 투기적인 요소면 80% 공제를 받고 팔거나 네. 아니면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는 투기를 금지하겠다는 그 어허. 타겟팅인 것이지 네네. 이것을 전 국민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해당되는 분은요. 40억 주택이 거의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 집도 30평에 3억입니다. 3억 2천. 네.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특수한 상황의 초고가에 대해서만 타겟팅한 것이지 전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한다는 아하. 한동훈의 저 말은 100%구다.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확정된 정책이 아니죠. 아니죠. 네. 이제 계속 시간을 두고 보완해가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럴 부분이지 마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을 수탈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안 되죠. 지적을 네. 해주셨습니다. 뭐 새겨 들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네요.